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지 스님이 알려주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주지 스님이 자주 전하는 삶의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과 감정에 끌려다니며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이 떠올라 불안해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이런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 풍부한 예시, 그리고 단계별 접근법을 담았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삶의 평화, 자유,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스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특별한 기술이나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를 보며 불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멈춰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마음이 흔들리지? 이 질문 하나가 습관의 흐름을 끊고 나를 깨웁니다. 예시로는 운전 중 알아차라기, 운전 중 신호대기나 정체에 짜증이 날 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감정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쉬며 이 화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는 대화 중 알아차리기,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목소리가 커지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대화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지? 라고 자문하며 한 발 물러서면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혼잣말 알아차리기, 집에서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하며 자신을 비난할 때 내가 지금 나를 탓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생각이 나를 더 나아지게 하진 않아라며 멈추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스님은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삶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아차림은 깨어있는 삶의 첫걸음이자 나를 찾는 기본입니다. 2점, 감정과 습관에서 자유로워지기. 우리는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비판받으면 화가 나고 칭찬받으면 기뻤다가 일이 안 풀리면 불안해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스님은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화를 붙잡고 상대를 미워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건 선택이에요 라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화, 상사가 보고서를 비판하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화를 집까지 끌고 가 가족에게 짜증을 내거나 밤새 상사를 원망할 겁니다. 깨어있다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왜 화가 났지? 자존심이 상했나? 하고 원인을 들여다봅니다. 이 화를 끌고 가면 나만 힘들겠네라며 내려놓기를 선택합니다. 친구와의 다툼,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았다면 내가 지금 속상하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하고 상대를 이해하려 해보세요. 그러면 화가 줄고 대화로 풀 가능성이 커집니다. 불안한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내일 발표가 망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할 때 내가 지금 불안에 빠졌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나를 돕진 않아라며 숨을 고르면 잠이 오기 쉽습니다. 감정을 바라보고 내려놓는 연습은 습관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스님은 감정은 물결 같아서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잦아든다고 했습니다. 3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 깨어있는 삶의 중심은 현재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시간을 뺏기면 지금을 놓칩니다.
스님은 밥을 먹고 있다면 밥 먹는데 온전히 집중하세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라고 합니다. 설거지 명상, 설거지할 때 머릿속은 보통 다른 데가 있습니다. 내일 회 어떻게 하지? 아까 그 사람 왜 그랬지? 깨어있다면 물의 온기, 접시의 무게를 느낍니다. 지금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하고 확인합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돌고 있네 하고 다시 설거지로 돌아옵니다. 식사에 집중하기, 밥을 먹을 때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껴보세요. 이 쌀은 누가 키웠을까? 이 국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지?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침 준비, 출근 준비하며 빨리 해야 해 하며 서두를 때 내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구나 하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숨을 고르며 한 가지씩 차분히 하면 하루가 덜 피곤해집니다. 대기 시간 활용.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왜 이렇게 느리지 하며 짜증 대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구나 하고 숨을 느낍니다. 그러면 기다림이 평화로워집니다. 스님은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머무는 연습은 불안을 줄이고 삶의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4점. 관계 속에서 깨어있기. 관계는 깨어있음을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미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깨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님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게 깨어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 또 시작이야 하며 짜증냈던 순간을 떠올리세요. 깨어있다면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셔서구나 하고 의도를 봅니다. 짜증을 내면 나만 괴롭지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네, 알겠어요라고 짧게 답하며 넘깁니다. 동료와의 마찰, 동료가 실수로 여러분의 공을 가로챘다면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 하며 화낼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면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건 나를 위한 감정이 아니야라며 내려놓고 잘했네 하고 축하해줍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 버스에서 누가 발을 밟았다면 뭐야 이 사람 하며 화낼 수 있죠. 깨어있다면 내가 지금 짜증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실수였을 거야 하며 넘깁니다. 연인과의 오해, 연인이 메시지에 늦게 답하면 날 무시하나 하며 속상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면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기다립니다. 관계에서 깨어있으면 갈등이 줄고 진짜 사랑과 자유가 자랍니다. 5점. 직업과 깨어있는 삶. 일터는 깨어있음을 연습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반복적인 업무에 지치거나 경쟁에 스트레스를 받기 쉽죠. 스님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을 맑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마감 압박.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인데 자료가 부족할 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며 짜증냅니다. 깨어있다면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불안이 일을 더 잘하게 해주진 않아라며 진정합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동료와의 협업, 동료가 제안에 반대할 때 왜 저를 이해 못하지 하며 속상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면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한해하고 알아차립니다. 다른 관점이구나 하며 상대 의견을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습니다. 반복 업무, 지루한 자료 정리를 할 때 이게 뭐야 하며 투덜거릴 수 있죠. 깨어있다면 내가 지금 싫어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걸 끝내면 도움이 되지 하며 집중합니다. 일 속에서 깨어있으면 효율이 오르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6점. 건강과 깨어있는 삶.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님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깨어있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피로 느낄 때, 늦게까지 일하다가 머리가 무겁고 눈이 따끔거릴 때 조금만 더 하며 무시했죠. 깨어있다면 내 몸이 피곤하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지금 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라며 멈춥니다. 물 한 잔 마시며 몸을 돌봅니다. 식습관 점검. 배고프지도 않은데 간식을 먹을 때 내가 지금 왜 먹으려 하지? 하고 알아차립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하면 먹는 대신
물을 마시거나 산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긴장 완화, 어깨가 뻐근할 때 내가 지금 긴장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스트레칭하며 몸이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몸에 깨어있으면 건강이 나아지고 삶의 균형이 생깁니다. 7점. 자기 성장과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은 자기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스님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곧 성장이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면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더 나은 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 해야 할 일을 미루며 내일 하지 뭐라고 합리화할 때 깨어있다면 내가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걸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라며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비판 수용, 누가 단점을 지적할 때 내가 잘못됐나 하며 방어하기 쉽죠. 깨어있다면 이 말이 불편한 이유가 뭘까 하고 들여다봅니다. 맞는 부분이 있네 하며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과식 줄이기, 과식 후 속이 더부룩할 때 내가 방금 필요 이상 먹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다음엔 천천히 먹자 하며 교훈을 얻습니다. 깨어있으면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8점. 자연과 깨어있는 삶. 자연은 깨어있음을 깨우는 스승입니다. 스님은 자연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나도 그 일부임을 느끼세요라고 합니다. 나무 바라보기, 공원에서 나무를 볼 때 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괜찮구나 하며 나와 연결 짓습니다. 나도 그렇게 흔들려도 괜찮아라는 위로가 됩니다. 비 오는 날, 비가 내릴 때 창밖을 보며 비 소리가 이렇게 평화롭구나 하고 귀 기울입니다. 내 마음도 이렇게 고요해질 수 있어 하며 연결감을 느낍니다. 밤하늘 보기, 별을 보며 내가 이 큰 우주 속에 있구나 하고 느끼면 작은 고민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연 속에서 깨어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창의성과 깨어있는 삶. 깨어있음은 창의성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스님은 잡념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상태는 고정된 사고를 풀어줍니다. 문제 해결, 업무에서 막힌 아이디어를 고민할 때 왜 안 되지 하며 답답해하기 쉽죠. 깨어있다면 내가 지금 조급해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취미 활동, 그림을 그리다 잘 안 될 때 내가 지금 완벽을 강요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냥 즐기자 하며 자유롭게 그리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글쓰기, 글을 쓰다 막힐 때 내가 지금 억지로 쓰려 하네 하고 알아차립니다. 잠시 멈추고 산책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창의성은 깨어있는 순간에서 피어납니다. 10점. 공동체와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결됩니다. 스님은 내가 깨어있으면 주변도 맑아진다고 합니다. 팀 회의에서 모두가 자기 주장만 할 때 내가 지금 경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다 같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며 듣는 태도로 바꾸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웃과의 대화. 이웃이 시끄럽게 굴 때 화낼 수도 있지만 저 사람도 힘든 날인가 하며 이해하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며 웃으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가족 모임. 가족이 의견 충돌할 때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볼까 하며 양보하면 화목해집니다. 공동체 속에서 깨어있으면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11점. 깨어있는 삶의 장애물 극복. 깨어있는 삶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피로, 분주함, 외부 자극 등이 깨어있음을 방해하죠. 스님은 장애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분주한 하루, 일정으로 정신없을 때 내가 지금 멍해졌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1분이라도 멈추고 숨을 고르면 중심을 잡습니다. 외부 비판, 누가 비난할 때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중심이 돌아옵니다. 스마트폰 중독, SNS를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내가 지금 정신없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면 다시 깨어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며 깨어 있으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시간 관리와 깨어 있는 삶. 깨어 있음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스님은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산만한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하며 늦겠다고 조급할 때 내가 지금 허둥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며 차분히 하면 시간이 남습니다. 우선순위 정하기. 할 일이 많을 때 내가 지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네 하고 알아차립니다. 잠시 멈추고 목록을 적으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휴식 부족. 바빠서 쉴 틈 없을 때 내가 지금 지쳤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10분 쉬면 오후가 더 생산적입니다. 시간 속에서 깨어 있으면 삶이 정돈됩니다. 13점 명상과 깨어 있는 삶. 명상은 깨어 있음을 깊게 하는 도구입니다. 스님은 명상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호흡 명상. 5분간 앉아서 숨을 느끼며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생각이 왔네 하며 보내줍니다. 소리 명상.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금 새소리가 들리네 하고 알아차립니다. 판단 없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움직임 명상. 설거지나 걷기를 하며 내 손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집중하면 일상이 명상이 됩니다. 명상으로 깨어 있으면 내면이 맑아집니다. 14점 깨어있는 삶의 지속성 유지. 깨어있는 삶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입니다. 스님은 깨어있음은 매일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수 후 재시작. 하루 깨어있다가 저녁에 화를 냈다면 내가 넘어졌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내일 다시 해보자 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루틴 점검. 일주일에 한 번, 이번 주 내가 얼마나 깨어있었지를 돌아보며 다음 주 계획을 세웁니다. 작은 성공 축하. 하루 잘 보냈다면 오늘 내가 깨어있었네 하며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깨어있음을 지속하면 삶이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깨어있는 삶의 선물. 깨어있는 삶은 완벽해지자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알아차리고 일어서는 과정입니다. 법륜 스님은 깨어있는 사람은 자유롭고 자유로운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 스크립트의 실천법을 하나씩 해보며 여러분의 일상에 깨달음이 쌓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숨 한번 깊게 쉬고 내가 여기 있구나라고 느껴보세요. 그게 깨어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